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터리가 방전 중일까요? 주가의 흐름이 아래로 지금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쏟아진 에코프로 BM의 매도 리포트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목표 주가 현황인데 30만 원대도 있네요. 40만 원대가 많습니다. 20만 원대도 있군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많고요. 근데 늘 있어 왔었던 논란이죠. 이 배터리에 대해서 적정 주가가 과연 어디가 오르냐에 대한 논란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수급 상황을 같이 고려하면서 주가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올라갈 때는 좋은 얘기만 들리고 예. 떨어질 때는 나쁜 얘기만 또 들리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특징인데 예. 지금 또 최근에는 또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에코프로 BM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쭉 정리해 주셨는데 예. 에코프로는 또 아무도 리포트를 안 씁니다. 김현수 애널 빼고는 안 썼죠. 왜일까요? 일단은 뭐 쓰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안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목표가 상향을 했지만 55만 원짜리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예. 사실은 그 매도 리포트 때문에 빠진 거냐. 항상 주가가 빠질 때는 누군가의 핑계를 찾으려고 하죠. 누구 때문이다. 뭐 공매도 때문이다. 뭐 매도 리포트 쓴 사람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하고요. 예. 그 근거 내용을 보면 에코프로 같은 최근에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저번에 제가 지지난주에 수요일 날 이제 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맞아요. 예. 좀 과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 한 번은 조정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건전한 시장의 원리인데 예. 지금 보면 또 뭐 현대차가 또 2차 전지 부품 관련된 거를 또 좀 늦게 납품을 해달라 뭐 약간 지연을 했고요. 예. 한마디로 그게 확정이 된 건가요? 뭐 그건 아직은 뭐 확정이 된 건지는 모르지만 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럼 결국에는 생산량 자체가 생각보다 지금 늘지 않고 있고 판매량도 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 미국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판매 둔화 쪽으로 좀 돌아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그리고 양극재 관련돼서도 지금 너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이제 단가가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예. 뭐 시장이 기대했던 영업이익의 상승이라든지 매출의 상승 이런 것들이 좀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예. 우려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지금 뭐 2차 전지나 자동차나 지금 반도체나 지금 다 고점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국면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 사이를 이제 비집고 지금 뭐 전고체니 뭐 이런 전도체 관련된 얘기들, 초전도체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예. 테마주에 쏠림 현상이 많이 나왔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오늘은 뭐 로봇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네이버가 급등하면서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여전히 시장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가는 거는 결국엔 2차 전지 뭐 그다음에 AI 이게 가장 끌고 가는 큰 빅 아이템이죠. 예. 근데 이쪽에서 결국에는 답을 찾으시는 게 사실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엔 반도체도 지금은 쉬고 있지만 반도체 관련돼서도 결국엔 이 사업이 이제 스타트하는데 예. 관련된 투자는 계속 이어질 거고 그럼 관련돼서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2차 전지는 지금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예. 근데 한번 조정을 받고 나면 또 한번 힘을 내서 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고 예. 그러니까 항상 의견의 반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안 좋아질 것 같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생각보다 판가가 안 떨어진다든지 실제로 예. 그러면 또 아니네 그러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예.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고 또 안 좋은 뉴스도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흔들릴 때 지금 그러면 빠졌으니까 바로 사야지 이게 아니라 좀 더 좀 더 기다려서요? 지켜보셨다가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 그래서 예. 돌아설 때 따라 붙으셔도 사실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배터리주의 흐름. 끝난 게 아니라 쉬어가는데 어느 기간 동안까지 쉬어갈 수 있을지 모르니 접근은 지금은 아직은 더 신중해야 할 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쉬어간다고 이제 배터리를 정리해 주셨는데
부품주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 부품주에 오늘 타격이 또 심하게 나옵니다. 앞서서 간략하게 이슈 체크해 주셨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전기차 부품 협력사들에게 감산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추후 데이터들 더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시각으로 봐야겠습니까? 일단 판매량 자체가 추이가 이제 상승하다가 줄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보도에 예. 근거가 없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아, 그러면 굳이 재고를 계속 많이 쌓아놓을 필요는 없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이거를 결국엔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이오닉 뭐 6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덜 팔리고 있고 예. 국내에서도 좀 판매량이 주춤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아직까지는 국내 같은 경우 인프라인 것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뭐 지금 사시는 뭐 아파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충전기 몇 대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면 대부분 전기차들이 일반 주차장에 주차가 돼 있는데 그럼 예. 어딘가에서 또 충전을 해야 되는 예. 아직은 그런 이제 불편하다. 어떻게 보면 약간 짐 같은 성격이 되는데 예. 그래서 오히려 충전 관련된 이슈가 올해 막 부각이 됐던 이유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빨리 해줘야 사실은 전기차가 더 빨리 팔리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뭐 숙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이제 좋게 보고 있던 것만 보다가 지금 이제 현실을 보면 아, 이게 조금 조정받을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 보면 뭐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추가로 했던 뭐 화신이라든지 뭐 성화이텍이라든지 예. 이런 S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시세를 한번 크게 내고 네.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 그 내연기관 차량 관련돼서도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 그리고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다. 최근에 예. 이노션의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는 미국에서 현대차의 판매 추이가 조금은 좀 흔들리고 있다. 그런 거를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차가 원래 잘 팔릴 때는 딜러들한테 뭐 인센티브도 적게 주고 광고도 많이 안 해도 팔리는데 예. 좀 덜 팔리기 시작하면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광고도 많이 해야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고 그거에 수혜를 받는 이노션은 오히려 좋아지고.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이노션.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노션이 좋다는 거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안 좋아졌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일시적이어도 주가는 또 현실을 또 반영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딱 그 정도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더 물량을 조절해 가야 될 때라고 보셨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보수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현대차 그룹 포함해서인가요? 뭐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저는 현대차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가는 이제 또 현실적인 걸 반영하기 때문에 예. 20만 원대를 뚫고 이제 어떻게 보면 25만 원 이상으로 못 갔던 이유 자체가 3분기에 대한 우려감인데 그 우려감이 현실화되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예. 센티멘트는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노션 매수 의견 어떠십니까? 뭐 이노션 같은 게 오히려 지금은 더 좋을 수 있겠죠. 현대차가 광고를 더 많이 할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거꾸로 이노션이 현대차의 이제 푼 역할을 하는 거꾸로 빠질 때 올라가는. 롱숏 전략으로 했을 때.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예. 근데 이제 시총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예.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을 좀 해석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예. 보시면 투자 될것 같습니다. 포인트로. 예. 늘 그 한쪽이 부풀어 오르다가 다른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할 때 대체제 성격으로 어떤 게 눈에 그렇죠. 띄는가 이걸 찾아가는 작업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뭐 중심을 좀 잡아주신 거고요. 근데 매수 의견은 아니신가 봐요. 이노션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그 반영돼서 올라왔겠죠 일시적으로.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네이버. 네이버가 요즘 계속 강하죠. 특히 카카오에 비해서 네이버의 아웃퍼폼도 두드러주고 있습니다. AI 사업에 조금 더 특화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대를 모으는 일정은 하이퍼클로바 X24일 공개 예정인데 이미 이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지금 분위기 형성을 잘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카카오는 그보다는 조금 뒤처진다는 평가이긴 한데 사실 AI라는 키워드를 두 기업 모두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움직임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AI가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 대신증권의 의견입니다. 인터넷 업종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좀 뒤늦은 감이 있다. 주가가 원래 선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네이버는 선반영을 못하고 예. 어떻게 보면 거의 닥쳐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저는 뭐 같은 증권가 있는데 좀 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이버를 커버를 좀 제대로 안 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들고 이제 들어오는 소식들, 예. 알아보는 뭐 인맥들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AI 관련된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다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인력을. 재작년부터 그랬습니다. 맞아요. 투자도 가장 많이 할 예. 겁니다, 아마.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일부 이제 알려지긴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와서 이게 못 믿었던 거죠. 뭐 얼마나 좋게 내놓겠어? 뭐 시간이 걸릴 거야. 근데 이게 예. 사실은 오픈 AI가 이제 쐈죠. 쏘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결국에는 한국형 AI가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했을 거고, 그럼 거기에 중심은 네이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자금력도 제일 좋고, 예. 그다음에 카카오는 지금 돈이 없지만 네이버는 돈이 많습니다. 예. 카카오가 돈이 없나요? 카카오 돈이 없죠. 엔터에 다 투자해가지고 지금 돈이 없죠. 그러면 일단 카카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투자 여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이제 물론 이제 생성형 거대 랭귀지 모델을 갖고 있는 그 오픈 AI 같은 거대 AI 이제를 만들어서 학습형 AI를 만들기는 예.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특화되어 있는 학습형 AI 정도는 충분히 네이버가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오픈 AI에 접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 AI. 그렇죠. 망 예. AI.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AI 쪽 시장이 훨씬 더 크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아마존이나 뭐 아니면 뭐 어도비나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이걸 활용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예. 네이버라고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단순히 B2C가 아니라 B2B로 더 갈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럼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네이버에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네이버는 항상 문제가 국제화가 안 됐다라는 게 문제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시면 네이버 저는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게 좀 늦어졌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오픈 AI가 나올 때부터 네이버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안 움직여서, 예. 안 움직이면 저 같은 사람들은 또 더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요? 예, 근데 좀 움직이니까 예. 말할 좀 자신 있게 하는 거죠. 사실 챗GPT 오픈 AI에서 챗GPT를 3.5 먼저 공개를 했을 때 주목을 받았을 때 증권사에서 가장 최대 수혜주로 꼽으면 다 네이버를 꼽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 워낙 안 좋으니까 공백기가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 레포트 커버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다 집중이 돼 있어서 그동안 많이 쉬어갔었는데 이제야 반응을 하고 있다. 적정 주가 수준으로 이제야 간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금이라도 그럼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그렇죠. 합니까? 뭐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예. 뭐 오늘 뭐 7% 올랐는데 오늘 따라서 하면 내일 당연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조정이 나올 때 좀 큰 흐름을 보시고 해보시면, 물론 이제 24일 날 공개돼서 예. 일시적으로 급등했다 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네이버가 그걸로 얼마나 더 돈을 벌 수 있는지 또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지금은 충분히 공략 가능한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진영에 다른 소프트웨어 AI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종목 있으신지요? 지금 뭐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장 뭐 수혜를 본다. 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종목이 저는 까먹었는데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장 지금 반응을 예. 제일 잘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알체라도 예. 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그 두 종목 정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체라 그리고 오브젠도. 네. 오브젠도 좀 네이버가 투자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뭐 확실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는 걸 보고 예. 가셔야 되니까 저도 그쪽에서 지금 계속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좀 계속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화장품입니다. 증시도 립스틱 효과인가 화장품과 아침에 좀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이거 좀 띄웠으면 좋겠어요. 두 개. 예, 조용히 신고가를 내고 있는 게 미용기기하고 화장품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두 종목, 두 섹터 안에서 여전히 신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은요? 네. 일단 아직 화장품 중저가 화장품 예. 종목들 그다음에 화장품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 여전히 밸류에이션 비싸지 않고요.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안 비싸다고요, 예, 화장품. 그다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리콘2도 최근에 급등을 한번 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도 오늘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이제 많이 올라서 이게 되게 많이 비싼가 보다 생각해 보면 예. 아직은 뭐 밸류에이션이 그닥 뭐 비싸지 않은 편에 속하고요. 아직은. 그래서 저는 여전히 화장품 투자는 무거운 종목들은 아마 반등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기대감에 대한 좀 뭐 예. 바닥권을 형성했다 정도 예. 생각하시면 되고 여전히 수익을 내는 쪽은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인그루드랩 뭐 실리콘2 같은 약간 인디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고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 그다음에 20, 30대가 주로 많이 사는 10대, 20대, 30대가 주로 많이 사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 시장은 북미, 유럽, 일본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셔야 되고 예. 여전히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조금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다. 지금 화장품 반등과 함께 중국 비중 높은 아모레 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이 최근 반등을 하는데 접근 관점에서는 아직은 그보다는 이런 ODM, OEM 업체, 중소형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있는 기업들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긍정적으로 건가요? 보는 회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모레 같은 경우도 올라온 거는 사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미국 매출이 100%가 넘게 늘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예. 사실은 뭐 중국 쪽 근데 결국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익은 그닥 크게 올라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앞으로의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행보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예. 중국이 얼마나 반등을 보일 수 있느냐도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좋습니다. 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ODM하고 플랫폼 업체가 나와 있는데요. 다음 보시면 용기 기업도 좀 있습니다. 펌텍 코리아. 예, 교보증권에서 꼽고 있는 관심주인데 최근 용기 연호는 부진한 흐름인데 펌텍 코리아는 또 다른 신고가 영역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노출 비중이 있는 기업이냐 미국에 더 크게 있느냐 이것이 주가의 흐름을 가르게 만드는데요. 탑픽 정도 전체 포함을 해서 한 종목을 꼽아주신다면 어디에 주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플랫폼 기업인 실리콘2를 여전히 주목하고 있고 실리콘2. 그거는 이제 여러 인디 브랜드들을 잘 조합해서 잘 팔고 있는 회사다라는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고요. 예. 지금도 유럽 쪽에서 계속 매장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좋아하는 뭐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허. 실리콘2는 지금 전일 급등 이후에 오늘은 좀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데 여전히 이 안에선 탑픽이라고 보셨고 그리고 미용 의료 기기 쪽 보겠습니다. 네. 거기서도 남모르게요. 전거래일에 무더기 신고가가 나왔고 오늘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텍, 네.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컬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좀 양호한 편인데 혹시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쪽은 예전에 기사 나온 것 중에 식약청에서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회원 국가들끼리 인정해주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몇 년 안에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미용 의료기기 다 그 나라에 팔려면 그 나라 식약처 뭐 FDA라든지 이런 쪽에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근데 그쪽 이제 외국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예. 시가총액이 너무 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다. 예. 예. 미국에 있는 회사에 비하면 너무 싸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이쪽은 여전히 러브콜이 굉장히 좀 쇄도할 거고 M&A 이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되고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거는 원택을 보고 있습니다. 원택. 네. 원택. 수출 데이터가 또 긍정적으로 네. 나오죠.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나오는 쪽이 미용 의료 기기 쪽입니다. 미국은 대표적으로 인모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 아직 저평가다라는 관점에서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탑픽 원택으로 놓고 기억을 해보시죠. 자, 시장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방향을 잘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시장의 방향성 어디에 맞추고 계십니까?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큰 줄기인 AI에 주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AI, 예. 지금 네이버도 이제 공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예. 뭐 네이버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그룹부터 시작해서 뭐 여전히 반도체 관련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그쪽이 이제 가장 큰 흐름을 잡고 있고 나머지 이제 큰 흐름을 잡았던 쪽은 조금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AI 소프트웨어 쪽은 저희가 앞서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접목시킨 로봇 쪽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후반부터 로봇 테마의 상승세가 또 거침없는 상황이거든요. 곧 아마 정부 정책 발표도 있을 텐데 로봇의 투자 의견은 어떠신가요? 로봇은 그냥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거죠. 솔트룩스의 상승도 삼성전자가 쏘아 올렸고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G 플립 5 이제 플립 5에 뭐 거기 시연 행사에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이 들어갔다라는 게 나왔죠. 이제 예. 그러면 향후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해서 지금 지분을 일부 갖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네. 자회사로 편입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옵션 규정들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것 같고요. 아, 예. 오늘은 전고점에 부딪히고 바로 빠졌죠. 그래서 예. 결국에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을 보고 나머지 뭐 감속기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SBB 테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SBB 테크 그동안 좀 지속적으로 말씀 주셨던 종목군들 여전히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의외로 지수 대비했을 때 선전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일 것 같습니다. 지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의견 판단과 함께 반도체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아직 탑픽은 SK 하이닉스가 맞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근데 예.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뻔히 보이는 증설을 하고 있고 다 알려져 있죠 시장에.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꿈이 많습니다 아직.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여러 예. 이제 계약들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기대감. 만약에 그게 가능성, 뭐 그다음에 썰, 뭐 이런 기사들이 예. 실제화되면 아마 삼성전자는 그때 한번 확인을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확인을 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엔비디아가 물건을 주면 예. 그때부터 가겠죠. 수주가 정말로 나온다면 그러니까 지금 뭐 예. 2.5D 패키징으로 해서 이제 한마디로 GPU부터 HBM까지 같이 세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턴키로 다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걸 만약에 엔비디아가 받아준다라고 하면 아니면 엔비디아가 진짜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예. 그 다음부터는 판도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거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하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하나인 거죠? TSMC 다음에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되는 거죠. TSMC가 HBM도 하나요? HBM은 안 하지만 지금- 패키징을 다 거기서 하고 있죠. 아, 패키징을. 예. 아, SK 하이닉스 거 받아서 예. 이제 엮어주는 역할을 TSMC가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게 제가 궁금한 게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에게 하면 HBM 자사 제품이랑 GPU를 이제 만들어주는 파운드리를 해서 엮는 것까지 해서 다 한다는 그쵸. 건가 해서. 맞습니다. 아, 그거 맞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탑픽은 SK 하이닉스지만 추가적으로 AMD나 엔비디아 쪽에 수주가 나온다면 삼성전자 그때부터 또 다른 주가 레벨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돈이 되는 뉴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건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